혹시 뇌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변화가 오기 6해 전부터 뇌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소중한 해마 영역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3배에서 5배나 더 빠르게 작아진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스스로는 그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지 저하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의 발견입니다.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단 3분의 투자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8주간 꾸준히 했더니 뇌 혈류량이 22%나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점수 또한 15%나 올랐습니다. 건망증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이 될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침대맡에서 TV를 보면서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뇌 건강을 직접 살펴본 전문가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70대 어르신도 계셨고 60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뇌의 건강, 신뢰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내담자분이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김태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은행의 지점장으로 활약하셨던 분이죠. 평소 사람들을 만나고 숫자를 다루는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객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서류에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은 커졌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조금 전 나눈 대화를 잊거나 익숙한 귀갓길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분의 권유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 결과 뇌의 나이가 실제보다 10년이나 더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젊은 치매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노의 건강의 비결은 약이 아니라 뇌를 꾸준히 깨워주는 좋은 습관에 있다고요. 그 조언을 마음에 담아 약을 드리는 것 이상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운동법을 직접 찾아 나섰죠. 손가락이나 혀를 쓸 때처럼요.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차례의 MRI 촬영으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답니다. 운동 전후 뇌 혈액순환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엄선한 5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치매가 오기 6년 전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약을 챙겼는지 가물가물하고 어제 받은 전화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결혼식 풍경은 눈앞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그때의 벅찬 감정은 떠오르지만 어제 점심 메뉴는 기억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매가 찾아오기 6년 전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의 일은 잊히고 오래전 기억만 뚜렷해지는 현상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사건 기억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기억 창고에 문제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먼저 약해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는 해마라는 영역에 새로운 기억을 임시 보관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이 해마 영역부터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억들은 대뇌 피질 곳곳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죠. 경도인지 장애 시기에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정보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오래된 컴퓨터가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하려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을 꺼야지 마음 먹고도 방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죠. 리모컨이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찾게 됩니다. 제 환자 중 67살이신 박영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매일 아침 현관문에 메모를 붙여두셨다고 합니다. 가스밸브 문단속, 지갑 소지 여부 등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외출한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대요. 깜빡 잊고 다시 돌아온 경험 뇌에 실행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로 뇌의 앞부분 전두엽의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세 번째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단어가 입안에서 맴도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자신은 처음 하는 말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또 하고픈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거 저거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혀끝에서 맴도는 듯한 답답함이죠. 74살 이정자님은 손녀의 이름을 부르려다 다른 가족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나서야 겨우 원래 부르려던 이름을 떠올렸다고 해요. 이런 경험이 잦아지면서 가족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뇌의 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향 감각이 무뎌지고 길을 헤매는 일이 생깁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도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죠. 주차장에서 내 차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심할 경우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길마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과 방향을 인지하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MRI 검사를 해보면 뇌 후두엽과 두정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산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헷갈리기도 하고 TV 리모컨 사용법이 전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익숙했던 일들이 갑자기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방법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꾸만 사용법을 잊게 되죠. 이는 계산과 판단을 주관하는 뇌의 앞부분, 즉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도 시들해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져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도 반갑지 않고 그저 집에 조용히 있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즐거웠던 취미 활동에도 마음이 가지 않게 돼요. 등산이나 낚시처럼 평생 좋아했던 것들마저도요. 가족이 함께 외출하자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집에만 머물게 되죠. 이것을 그저 기운이 없는 탓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뇌 의욕을 내는 부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이것은 무감동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에요. 초기 치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정신적으로 지치면서 뇌가 활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고요. 전과 다르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질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부쩍 늘어나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온화하던 분이 거친 말을 쓰기도 하고요. 늘 신중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위험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이 짧으셨던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로 지금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일 수 있거든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면 돼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봐드리는 분들 중에도요. 초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뇌 건강을 챙기신 분들은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요즘은 70대뿐만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자료를 보면요. 전체 환자분들 중 9% 정도가 65세보다 젊은 분들이라고 해요. 그중 절반 넘게 50대 혹은 그보다 젊은 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에 이른 나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랍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걸까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잠,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가 있고요. 여기에 활동량이 적은 생활 습관까지 이 4가지가 우리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5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해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죠. 출근길, 사무실, 그리고 집에서도요. 소파와 한 몸이 되기도 합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뇌 혈류량이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뇌 공간이 작아지는 것을 25%나 늦춰준다고 해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 동작 딱 3분만 투자해보세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루 수면이 6시간에 못 미친다면요. 뇌에 해로운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해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죠. 뇌척수액으로 말끔히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청소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해로운 물질이 뇌에 남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 수면은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이 3가지 지표는 중요해요. 뇌로 향하는 혈관의 통로를 좁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서울대병원 치매센터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는 1.8배 높아진다고 해요. 고지혈증의 경우 1.6배 더 높았습니다.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압과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뇌혈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어요. 당장은 괜찮아도 20해, 30해가 지나면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입니다. 라면이나 과제는 트랜스 지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요. 뇌로 가는 혈류를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속 과도한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변화 역시 뇌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신체 활동이 부족한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움직이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4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성장인자가 나와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는 것도 돕습니다. 특히 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 뇌세포 생성을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5번째입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외로움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치매 발병률이 1.5배나 높았습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알맞은 대답을 찾고 표정을 읽는 모든 과정이 뇌를 훈련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히고 쉬지 못하며 고립된 뇌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을 실천하시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다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MRI 사진으로 직접 효과를 확인한 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8주 만에 뇌 혈류가 2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그 변화를 목격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단 3분 8주 동안 꾸준히 이 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MRI 사진으로 확인하니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평균 19%에서 22%까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나 향상되었죠. 이는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약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오직 내 노력으로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뇌신경을 자극하는 파타카라 발음과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세포의 30% 이상이 입과 혀, 그리고 얼굴 근육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혀만 움직여도 뇌는 활기를 찾습니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입과 혀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혀를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동시에 활발해집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뇌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혀 운동만으로 뇌 앞부분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했습니다.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도 개선되었고요. 파카라 발음은 입술 혀 그리고 목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서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입을 시원하게 벌리고 파하고 소리내는 겁니다. 두 입술을 모았다가 터트리는 느낌으로 파하고 발음해 보세요. 입안에 바람을 가득 채웠다가 한 번에 내보내는 기분으로요. 좋아요. 10번 해볼게요. 한 번 파, 2번 파, 3번 파, 이렇게 10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캅소리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목 안쪽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내듯 캅소리를 내보세요. 억지로 기침하듯 말고요.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게 카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목구멍 뒤쪽이 울리도록요. 10번 시작해 주세요. 마지막 소리는 라입니다. 혀끝을 위심몸 안쪽에 가볍게 대면서 라 하고 말해보세요. 치아가 아닌 잇몸 뒤쪽에 혀를 대는 것이 중요해요. 혀끝이 입천장을 경쾌하게 튕겨주는 느낌이면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도 10번 반복해주세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파카라 파카라, 이렇게 10번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각 소리를 또렷하게 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속도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파카라를 라카파 순서로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10번 반복해 주시고요. 또는 한 번 파, 2번 카, 3번 라, 4번 파, 5번 카, 6번 라, 이렇게 숫자와 섞어서 12번까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렇게 헷갈리는 느낌이 오히려 우리 뇌를 즐겁게 자극한답니다. 뇌는 새롭고 재미있는 과제를 만났을 때 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거든요. 머릿속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설거지 하실 때 양치전 거울 앞에서 잠깐씩 해보는 것도 훌륭한 습관입니다. 소리까지 시원하게 내면 즐거움도 건강에도 2배로 좋답니다.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한다고 하죠. 실제로 선생님이나 상담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다음은 혀를 위한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혀로 볼을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입을 가볍게 다문 상태에서 혀 끝으로 왼쪽 볼 안쪽을 지그시 밀어주세요. 밖에서 볼 때 볼이 봉긋하게 솟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2초간 그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오른쪽 볼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2초를 유지한 후 돌아옵니다. 좌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뇌를 깨우는 방법이죠. 혀를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혀의 근육이 뇌의 운동 영역과 곧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혀로 숫자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사용해 입안에 커다란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총 5번, 시계 방향으로 3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2번 돌려주세요. 다음은 숫자 8을 그려볼까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5번 반복합니다. 이때 턱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입과 근육은 편안하게 힘을 풀어주세요. 오직 혀만 움직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혀끝이 입천장과 잇몸 안쪽을 고르게 스치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혀끝으로 터치하기입니다. 입을 가볍게 벌리고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톡 앞니, 뒤에도 톡 아랫니, 뒤에도 톡,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 순서대로 돌아가며 10번 반복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게 하면 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호흡은 코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힘들 경우에만 입으로 잠시 쉬어주세요. 이 혀 운동을 계속하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요. 침 속에는 이로운 항균 물질과 소화 효소가 있어 건강은 물론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주 간단한 운동은 바로 손자극 운동 손가락 교차와 손뼉 치기입니다. 우리의 손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의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손을 정교하게 쓸수록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피아니스트나 외과 의사처럼 손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직업군의 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의 한 실험에 따르면 손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간 실시한 그룹의 작업 기억력이 무려 23%나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끝 맞대기입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무릎 위에 두세요. 그리고 양쪽 엄지와 검지 끝을 가볍게 맞닿게 합니다. 손가락 끝이 정확하게 마주 보도록 집중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엄지와 중지를 톡 이어서 약지를 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까지 톡.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반대 순서로 돌아가 볼게요. 새끼손가락부터 톡, 약지 톡, 중지 톡, 검지 톡. 돌아오는 순서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리듬을 타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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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양손을 동시에 해도 좋고 한 손씩 번갈아 가며 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10번 따라 해보세요. 손끝에는 아주 많은 신경이 있답니다. 그 신경들이 이곳에 모여 있죠. 손가락을 사용하면 뇌로 신호를 전달해요. 덕분에 뇌가 활기차게 움직이죠. 두 번째는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치는 운동입니다. 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앞으로 뻗어 손뼉을 쳐보세요. 짝 하고요. 다음은 손등을 서로 가볍게 부딪히고 다시 손바닥을 마주칩니다.
또 손등끼리 부딪힙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박제 맞춰 해볼까요? 짝짝짝짝.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움직임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뇌의 양쪽을 동시에 깨워주는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20번 반복해보세요.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인 뇌량이 자극됩니다. 뇌량이 활발해지면 양쪽 뇌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요. 세 번째는 손가락 교차하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집중해볼까요?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주시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펴는 겁니다. 그 자세에서 동시에 손가락을 바꿔봅니다. 왼손은 엄지와 약지,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로요. 한 번 더 동시에 바꿔볼게요. 왼손은 엄지와 중지,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해요. 뇌가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신호랍니다. 처음에는 손이 꼬여도 괜찮아요. 박자를 맞추는데 집중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번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보세요.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뇌를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처럼 틈틈이 연습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매일 뇌에 좋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1살 최영수님은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실 때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6달 만에 손재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시 바느질을 즐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운동이죠.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가 운동이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걷기는 뇌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뇌 건강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걸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인 해마의 크기가 12%나 커진다고 해요. 뇌 혈류량 또한 25% 증가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자 훌륭한 전신 운동이죠. 걷기는 다리 근육을 펌프처럼 사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덕분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풍부해지죠.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숨이 살짝 가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수준이죠. 두세 문장 정도는 편하게 말하다가도 이내 숨을 골라야 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걸음보다 한두 걸음 더 넓게 내딛고 팔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는 90도 각도로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앞뒤로 시원하게 움직여줍니다. 몸이 앞으로 스르르 나아가는 느낌이 들면 알맞은 속도로 걷고 계신 겁니다. 10초 동안 걸음수를 세어볼까요? 양발을 합쳐서 17번에서 19번 사이라면 아주 이상적인 속도입니다. 1분에 100번에서 110걸음 정도의 빠르기죠. 운동 시작 후 처음 3분간은 천천히 걸으며 준비 운동을 합니다.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과정이죠. 이어서 20분에서 30분간은 활기차게 걸어주세요. 마지막 3분은 다시 걸음을 늦추며 정리 운동을 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것보다 서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힘들다면 걷는 속도를 늦춰주세요. 혈압이나 당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첫 주와 둘째 주에는 20분 미만으로 걸어주세요. 그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까운 곳은 차보다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 거리는 걸어서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걸음걸이 속도가 뇌의 건강 나이라는 말도 있죠. 걸음이 느린 사람에 비해 빠른 사람의 뇌가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바로 오늘부터 하루 30분 활기차게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귀 뒤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승모근과 머리 뒤 깊숙한 곳의 후두하근은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우리 목에는 중요한 두 개의 혈관이 흐릅니다. 바로 경동맥과 척추동맥이죠. 이 혈관들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예요. 목 근육이 굳으면 이 길이 좁아집니다. 자연히 뇌로 향하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면 뇌 혈류량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서울대 병원의 연구 보고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투자해서 함께 해볼까요? 앉거나 서서 편안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손을 마주 비벼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손의 기운이 마사지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첫 단계는 목 옆선을 따라 쓸어주는 동작입니다. 두 손을 귀, 바로 뒤 목 옆선에 자연스럽게 얹어보세요. 손가락 2개 정도가 닿는 지점이 시작점입니다. 그곳에 톡 튀어나온 유양돌기 뼈가 있어요. 이 뼈 바로 아래로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귀 뒤에서부터 쇄골 쪽을 향해 손날 부분으로 가볍게 쓸어내려주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기분 좋은 온기가 전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구령에 맞춰 10번에서 15번 정도 느긋하게 반복해주세요. 목 주변에 뻐근하거나 불편한 곳이 느껴질 거예요. 그곳이 바로 순환이 정체된 지점이죠. 손가락 끝으로 그 부위를 2초에서 3초가량 지그시 눌렀다 떼어주세요.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다음은 어깨 위 승모근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손을 반대편 어깨 위로 넘겨보세요.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지점에 단단하게 뭉친 근육이 만져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모근이에요. 손바닥 전체로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듯 쥐고 지그시 눌렀다가 팔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5초 동안 누르고 다시 5초에 걸쳐 천천히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 동작을 총 5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누르고 같은 박자로 쓸어내리세요. 이 과정을 느긋하게 반복하면 머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편안하게 돌아가 순환에 활력이 생깁니다. 자, 3번째는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머리 전체를 통통 두드려주세요. 손톱은 사용하지 마세요. 정수리에서 시작해 뒤통수와 귀 윗부분을 거쳐 이마 위쪽까지 리듬을 타며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한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적으로 1분가량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곳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머리 뒤 아랫부분인 후두부는 뇌로 가는 혈관이 모여 있으니 최소 10초 정도 더 세심하게 다뤄주세요. 두피에 활력을 주면 목근까지 튼튼해져요.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머리카락 고민 예방에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편안하게 마무리해볼까요? 마무리 동작이에요.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정수리부터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부드럽게 쓸어내려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손을 천천히 내리세요. 후 하고 숨을 내뱉으며 머릿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움직임을요. 모두 3번 되풀이하면 충분해요. 샤워 후나 잠들기 전 1분에서 2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두피를 지그시 누를 때 조금 더 예민한 곳이 있나요? 바로 그곳이 신호예요. 순환이 조금 더 필요한 지점이라는 뜻이죠. 두피 마사지는 기분 전환 그 이상이랍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음은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마지막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활동이에요. 다리 힘만 기르는 게 아니랍니다. 뇌 양쪽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똑똑한 운동이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과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함께 일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손해와 전두엽이랍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건 놀랍도록 정교한 과정이에요.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와 귓속 평형기관의 감각, 그리고 발바닥이 느끼는 압력까지 이 모든 정보를 뇌가 한꺼번에 다루어야 한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 발로 서서 10초를 넘기지 못한 경우 3년 안에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균형 감각이 뇌 건강에 중요한 신호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한쪽 다리를 들고 10초에서 30초가량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훌륭해요. 점점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이렇게 하루 3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이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제 익숙해졌다면 눈을 감고 도전해 볼 차례예요. 눈을 감으면 훨씬 더 새로운 감각이 느껴질 거예요. 시각 정보가 없으면 뇌가 다른 감각들을 더욱 섬세하게 사용하게 된답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 꼭 주변이 안전한 공간에서 연습해야 해요. 뒤에 푹신한 소파나 침대가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익숙해지면 양치하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요리할 때나 TV를 볼 때도 잠깐씩 시도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매일 균형을 잡는 연습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뇌의 모든 영역이 활발해지는 신호예요.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려도 좋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것은 뇌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날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표예요. 긴 10분 동안 집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5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릴게요. 첫 번째, 파카라 소리내기 10회씩 3세트입니다. 하루 3번 식사를 마친 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엇갈리기 운동을 2세트 해주세요.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활기차게 20분 걷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걸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네 번째는 목과 두피를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한 발로 서기 양쪽 각각 10초씩. 이를 닦을 때 함께하면 잊지 않게 될 거예요. 양보다 횟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핵심은 꾸준하게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량 다빈도의 원칙이죠. 일주일에 1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뇌는 일정한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성화된답니다. 여러분, 치매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뇌는 100세에도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께서도 꾸준히 운동하시니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이신 86살 정순 어르신은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손주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단 3분 당신의 뇌를 활기차게 만들어주세요. 파카라를 외쳐보세요. 손끝을 자극하고 힘차게 걸으며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뇌세포를 환하게 밝히고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밤 파카라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기억 지킴이라고 댓글로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주변 가족분들 중에 건강이 염려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 지혜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벗,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